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도 최근에 출제되었었던 두 가지 파트에 대한 기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제는 휴가와 여행 관련된 것들로 좀 묶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3에서 휴가라는 주제는 종종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하셨을 테고요. 자, 처음에 주제는 나레이션으로 명시된다라는 거 아시죠? 자, interview about vacations. 자, 그러면 세 문항이 휴가에 대해서 이제 나온다라는 뜻인데, 자, 문항은 하나이지만 자, 한 문항당 두 가지씩을 질문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각각을 한번 봐주세요. 자, 항상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구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해석하는 스킬과 안목을 여러분들 기르실 때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닥치는 대로 줄줄줄줄 직독직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두 가지잖아요. 지금 질문이요. 첫 번째는 how long이니까 기간을 물어본다는 거 아시죠? 자, 기간을 물어보는데 시제 자체도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요. 특히나 질문이 두 가지일 때는 시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과거 시제이죠. 이미 있었던 경험. 이거를 3초 동안에 머릿속에서 빨리 굴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How long was your last vacation? 내가 휴가를 다녀왔었던 기간에 대해서 경험.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Where would you like to visit on your next vacation? 자, 이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선호도를 지금 물어보는 거네요. 있었던 경험이 아니고 그러면 자, 이거는 문제 유형이 where니까 장소를 언급을 해주면서 평소의 성향을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자,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과거 경험이기 때문에 자,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동사의 반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용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간과하기 일쑤니까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I took a vacation for about a week. I took a vacation for about a week. 자, 일단 how long에 대한 질문 요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기간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으로 답변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기간이니까 얼마 동안 for 뒤에 시간이 나오면 되겠죠? I took a vacation for about a week. 자, 시간은 여러분들이 경험에 맞게끔 당연히 재구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And I would like to go overseas. 자, 우선은 장소를 정했어요. Go overseas 하면 해외를 가다이죠. 외국을 한번 나가보고 싶대요. 그 다음에는 Visit a lot of tourist attractions. 그리고 다양한 관광 명소들도 좀 구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제가 I would like to 앞으로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희망을 표명한 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시제가 두 가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문제를 해석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된다고 매번 강조드리죠. 시제,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뭐 의문사를 포함한 요지는 당연한 거고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시제는 아실 거고 자, 대상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누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본인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꾸 회귀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어떻다, 나는 이렇다라고 회귀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때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총 3가지가 있었는데 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제3자, 누군가를 특정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질문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었었죠. 사람들의 일반화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선호도와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얘기하는 질문들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자, 5번은 What kinds of things did you do on your last vacation? 가장 최근에 휴가에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질문 유형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우리 종종 봤을 거예요. What kinds of? 자, 무언가를 종류를 특정해서 이것저것 얘기해보라는 취지에서 물어본 거겠죠. 그 다음에 시제도 did니까 이미 했었던 경험. 자,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시제가 또 과거 시제로 안정화돼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시제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뒤에 템플릿, 즉 내용적인 부분만 외우다 보면 여기를 자꾸 등한시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항상.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과거 시제는 특수 시제가 아니에요. 완료 시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안정화돼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서 자, 잘 보시면은 did, met up, went. 3가지 다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됐어요. 자, 문장에 넣어볼까요? I did various types of activities on my last vacation. 자, 이거는 이제 질문에 대한 전략이었었는데 종류에 대해서 네가 구체화해봐라 아니면 특정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 일종의 방어 기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이었었어요. 뭔가를 특정하기 어려울 땐 항상 자, 요렇게 방어하기로 했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일단은 던져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세부적인 예시들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설령 대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로 이미 방어를 했기 때문에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에 대한 수행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근데 뭔가 아쉬우니까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요. 자, 뭘 했냐면은 I met up with some of my close friends.
I met up with some of my close friends. 친한 친구들이랑 만났었대요. 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는 자, 요런 형용사를 보통 써요. Best friend는 가장 친한 친구를 한 명을 특정할 때 쓰는 거라서 자, 보통은 이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Close friends. 자, 또 했었던 일 두 번째. And I also went to see a movie.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자, 꼭 이거를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는 제가 경험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그 방어하는 방법을 지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것들 쭉쭉 얘기하라는 거죠. 시간이 닿는 데까지. 말하다가 끊기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6번은요. Do you think the area where you live is a good place for people to spend their vacation? 자, 이게 일반적인 그냥 성향을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 즉 지역이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에 괜찮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내가 만약에 뭐 강남에 살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놀러 와서 휴가를 보낼 만한 장소지인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뭘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에 용이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해지겠죠? I think the area where I live is a good place for people to spend their vacation. 자, 일단 기본적인 입장 표명은 문제에 있는 것을 반드시 인용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줘야 돼요. 어디에도 써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영작을 해야 되는데 Because there are tons of things to do in my area. 자, 이것도 방어 기제로서 일단은 던져놓는 스킬이에요. 처음부터 뭔가 구체하기 어려울 때는 자, 뭔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이것저것 되게 할 게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various types of things 대신에 표현을 바꿨죠? tons of things.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하세요. 한 파트를 한 사람이 채점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특정한 표현을 썼다면은 다음 문항에서는 기회가 될 때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서 써보시라는 거예요. tons of things.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 방식을 알고 있다는 거를 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뭐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There is a big shopping mall where you can get great deals. 우선은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괜찮은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과정 속에서 봤던 영업점에 대한 묘사들 있잖아요. 그거 다 짜집기해서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쇼핑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우리 많이 했었죠? 물건 구매하는 장소 얘기할 때. 그다음 자, 두 번째는요.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웬만한 동네마다 다 갖추고 있는 Also, there is a park where you can play sports with your family or friends. 친구나 가족들과 재밌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 가지를 나열하다 보면은 약간의 침묵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자연 발화라면요. 우리가 이제 너무 통으로 템플릿을 암기한 게 아닐 때는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자, 그럴 때는 가만히 침묵을 일관하지 마시고 중간에 이런 필러들을 잠깐 넣는 건 괜찮아요. 물론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제한 시간이 빠듯해서 필러들이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6번이라는 문항은 제한 시간이 비교적 좀 많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필러들을 한번 써볼까요? What else? 자, 이걸 해석하면 또 뭐가 있었지? 라고 독백제로 얘기하는 꼴이에요. 그 다음에는 There are also decent restaurants. 계속 할 말을 이어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필러 뒤에는 What else? There are also decent restaurants where you can try some local foods. 동네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괜찮은 맛집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3가지에 대한 예시를 든 거죠. 쇼핑몰도 있고요. 운동할 수 있는 공원도 있고요. 우리 동네에는. 그 다음에 맛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So, this is why I think the area where I live is a good place. 내가 사는 동네가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자, 꼭 추천이라는 말이 없더라도요. 장소를 묘사할 수 있는 웬만한 템플릿은 윤곽을 잘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대체로 영업점 템플릿을 그리고 자, 여가나 아니면 휴가 혹은 여행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 공원에 대해서 얘기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일 만만한 시설 아니에요. 어느 동네나 대부분 갖추고 있는 공원에서 우리가 또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2가지로 접근하시는 게 아마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가는 기출을 풀이를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11번에 나왔었던 기출을 또 살펴볼게요. 자, 11번이고요. 자, what are some disadvantages of going on a trip or taking a vacation during the peak season? 자, peak season 하면은 뭘까요? 피크가 절정이란 뜻이기 때문에 성수기겠죠? 자,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성수기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각기 휴양지에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룰 텐데, 자, 여기서 또 그거에 대한 지금 단점을 물어봤어요. 성수기에, 즉 사람이 많은 시기에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갔을 때 안 좋은 점이 뭐인 것 같냐?
자, 이거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 이제 순기능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데 습관이 돼 있어서 조금만 안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또 통해서 단점이나 역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점이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는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에 편향된 주장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도 그냥 동의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I strongly believe that there are several disadvantages of going on a trip during the peak season. 제가 생각했을 때도요. 성수기에 여행 가거나 휴가 가면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유는요. For starters. 자, 뭔가 근거를 시작할 때 혹은 첫 번째 것을 여러분이 제시할 때는 자, 이런 연결어를 쓰시면 됩니다. First 해도 되지만 for starters. 우선은요 라는 느낌이죠. 우선은요. Vacation spots usually get crowded during the peak season. 자, 사람이 많대요. 제가 앞에 한국어로 요약을 해놨잖아요. 이게 우리가 제시할 뒷받침할 첫 번째 근거이거든요. 왜 성수기에 가면은 손해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자, 그 말을 사람이라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get crowded라는 표현이 있었죠. get crowded.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자, during the peak season 그대로 쓰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파생을 시켜서 이것저것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So, it'll be difficult to enjoy various kinds of activities.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즐길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죠. 뭐 줄도 길죠.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difficult to,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요? Enjoy various kinds of activities. 원래는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거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 difficult로 바꿨을 뿐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요. 단점.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뭘 외우셔야 돼요? It'll be difficult to. 혹은 it'll be hard to. 혹은 뭐 less likely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뭔가 순기능을 반대로 뒤집어야 될 때. 자, 그리고요 또 also if a lot of people take vacations during the peak season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성수기에 몰려버리면요. 휴가를 갈 때 it'll be hard to book a flight. 비행기 예약하는 거 어려울 수 있고요. 또 or a hotel room. 방을 예약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든지 다 만실 되면은 즐거운 휴가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요. This will lead to a less enjoyable trip. 자, 결과가 이미 도출이 돼 있었어요. 결국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여행이 될 텐데 우리가 또 순기능을 얘기할 때는 This will lead to an enjoyable trip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만 붙였어요? 아니다라는 의미의 less가 들어갔죠. 아니다는 무조건 not이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문으로 들려요. 절대 아니다 보다는 좀 그런 성향이 덜 하게 될 것입니다. less를 잘 쓰시란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자, 그래서 사람이 만나서 즐기는 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근거이고요. 자, 두 번째는 also everything is expensive during the peak season. 자, 공감되시죠? 사람도 사람이지만 되게 비싸대요. 뭐든지 비쌉니다. 언제? During the peak season. 성수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요금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자, 예를 들 때는 어떤 연결을 쓰죠? For instance 혹은 for example. 자, 예시. Flight tickets are twice as expensive as usual. 비행기 값, 항공값은요. 평상시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성수기에는 뭐 2배, 3배까지도 올라가죠, 사실. 그 다음에 또 and so does the hotel rates. 호텔 숙박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용어들을 좀 잘 봐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행 갈 때도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호텔 요금 같은 경우는 호텔 프라이스라고 잘 안 해요. 프라이스라는 말은 뭐 상품의 가격 이럴 때 쓰는 거고 자, 요율을 얘기해야 될 땐 레이트를 써야 됩니다. 뭔가를 빌리시거나 아니면 뭐 방에 투숙하시거나 하실 때 레이트를 요금이라는 의미로 쓰고요. 자, so does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호텔 요금도 마찬가지로 비행기값 못지않게 요금이 성수기에는 치솟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plus a lot of tourist attractions charge extra fees during the peak season.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관광 명소들이 추가 요금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자, charge 하면은 요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이 뭐 입장료들이 대부분 성수기에도 비싸잖아요. 뭐 몇백씩 이제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불편함을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불편함. 뭐뭐 얘기했죠? 항공값, 항공편, 그 다음에 호텔 숙박 비싸요. 그 다음에 입장료, 각종 입장료.
뭐 장소를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휴가나 여행을 가는 일반적인 장소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냥 place 이렇게 하지 말고 tourist attractions 하세요. 관광 명소들. 우리가 어차피 가는 장소들이 다 명소들이니까요. tourist attractions.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요? Which means that you are more likely to spend a lot of money. Which means that you are more likely to spend a lot of money. 그 말은 즉 우리가 휴가 때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which means that 하면 뜻한다, 의미하다. 이꼬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꼬르 후자와 같습니다. 자, 가정 if you go on trips during the peak season. 만약에 성수기에 굳이 여행을 가게 된다면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예요. 우리 그 시간 관련된 템플릿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시간 관련 template을 쓰셔도 돼요.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So you are less likely to save time. 그 다음에 waste a lot of time. 낭비한다. 그 다음 절약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돈도 다 비슷한 동사를 쓰잖아요.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spend를 조금 강조할 것 같으면 waste를 써도 되거든요. You're more likely to waste a lot of money. 낭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걸 낭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사람이 많을 때 굳이 여행을 가면 뭐가 안 좋냐? 사람이 많아서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점, 비싼 요금 때문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과 돈. 자, 이 두 가지는 항상 이유를 뒷받침할 때 따라다닐 수 있는 아주 범용성이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잘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주로 실전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학습하셨던 템플릿을 이게 퍼즐처럼 짜집기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굳이 요 퍼즐이랑 요 퍼즐이랑 맞추세요. 이렇게 디렉션을 드리지 않더라도 응용을 잘 하시는 그런 스킬들이 이미 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점 유형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내가 어떨 때는 꼭 여행 주제가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과 역기능을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내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잘 대비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하셨던 두 파트 잘 정리하시고 저희는 6월 특강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